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을,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면서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같은 개념,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의 수가 아니라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왕하게 되면 꼭 알아둬야 될 단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물이 넘치게 되면 큰 손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왕한 임수 충분지성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지만,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진월입니다. 진월은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도 보지만은, 자,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진토와 축토는 얘는 습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이 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수의
묘고라고 해서 수가 입묘한다라고 표현해, 쉽게 말하면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묘되면은 일간 자체가 신약해진다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이라든가 축월에 태어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월의 인월이라든가 또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이 동방목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인데, 인월에 태어나면 식신격으로서 임수가 월령의 통근이 절대 안 되죠. 묘월도 목의 재앙지면서 임수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진월은 월령의 임수가 통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불약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성인 7살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7살 임수를 극하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파극이 돼서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뭘 얻어야 된다? 간목인 식신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때 진월에 임수가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식상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술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쓰되 먼저 간목보다는 경신금,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같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진월의 임수도 간목을 쓸 때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시나 술월은 임수가 통근이 안 되지만 진월은 일간 임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능히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서 자수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 병화를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되고요. 자진합수에서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 병화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을 갖고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신금, 간목 경금을 쓰지만,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 그러면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먼저 치용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기본 원칙을 알고 난 연후에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사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먼저 쓰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경금보다 신금이 조금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간목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생극, 재화, 형충해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내서 이 용신에 맞게 운로가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륭화복의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지 있는 진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진토가 토극수하죠. 월지에 있는 진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극아자라고 해서 일간 인 나를 극한다라고 하죠. 이거 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국가의 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약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칠살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음의 관계가 성립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얘는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어떤 격? 정관격이 되죠. 그래서 정관격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법, 윤리, 도덕, 바른 관청 이렇게 또 봐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간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 소리고요.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살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또는 왕토에서 매몰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개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뭐 개미일주라든가 개축일주인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신경이 좀 예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토가 아무리 개수가 진월에 통근할 수 있다곤 하지만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개수의 근원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을 얻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 해서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준다. 관인 상생해 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계속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관왕한 그런 구조에서 인성을 보게 되면 신약 관왕이죠. 관인 상생해 주는 이런 구조가 되고,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관인 간목을 겪게 되면은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이 토가 일간 개수를 갖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진주합금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금수가 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수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신금 간목을 기본적으로 지용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병화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수국이 형성돼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무토를 지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월간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한적인 정관격에, 이거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왕토는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오히려 매몰시켜 버리게 되는 아주 큰 취약한 단점이 있겠고요. 축일주 일지축토에서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오히려 정관격이지만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연지에도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거 완전 살중신경, 개수가 언제 매몰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목극토에서 토를 제해주고자 한다, 즉 상관 제살하고자 한다라는 구조이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 돼서 오히려 상관인 목이 다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3주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 뭐 목이 부러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의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 연후에 뭐 상관에서 토를 제해 준다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사주가 너무 토가 많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건 자축합토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천간에 자축 위에 임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가 토가 많다 하더라도 수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 이제 간목이 무토로 이렇게 재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사주에 뭐가 없냐?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합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해수, 개수를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이렇게 얻었고요. 해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수, 진토, 진토에 이렇게 뿌리를 얻어서 간목을 무토를 이렇게 제해 주는 거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화가 없으면 사주가 음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임자시라든가 개해시는 운은 좀 화운을,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갑인시라든가 을묘시가 되게 되면은 일간이 너무 약한데 토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을묘시도 마찬가지 극설교집.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은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생시,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등등등은 마찬가지로 병진시와 마찬가지로 화토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병진 정산시가 되면은 이렇게 금수운 갔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뿌리,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글자들을 얻긴 했지만 역시나 이것도 화가 부족한 것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안전빵이 좋다 그러면 저는 경신시 선택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금수운을 왔을 때 이때 좀 혹여라도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병진시라든가 사축 해금할 수 있으니까 정사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안전빵은 경신시, 뭐 임자시, 개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초년운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년이라도 어느 정도 한번 행세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진 정사시를 고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